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가전은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가전도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면서 아 이거 위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CES 얘기 되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 네. 영상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꼭 번외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이나 뭐 LG전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가전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가전 뭐 이런 분야를 보니까 CES에서 사실 중국이 중국 굴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 네. 이번 뭐 CES 2025 다들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오시면서 한마디씩 많이 하는 것들 많이 또 들었습니다. 이거 기사들도 보고 직접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중국 기업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올라간 기술력을 자랑했다. 이게 확실히 눈에 띄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중국이 눈에 띈다. 네. 아. 아무래도 뭐 CES가 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가전제품 전시회다 보니까 그래도 역시 이런 가전제품이 메인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기존의 중국 제품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업이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TV 기업들인데요. 그전에는 이 부스에 가보면은 확실히 수준 차이가 좀 났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LG에 비하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게 확실히 보이고 자세히 뜯어보면은 야 이거 뭐 작년 재작년에 삼성 LG에서 했던 거 뭐 따라잡느라고 그냥 대충 흉내만 냈구나. 역시 그래도 좀 아직 한숨이 놓인다. 뭐 그런 생각들을 사실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거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뭐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은 LG는 그래도 이게 인상을 많이 줬습니다. LG는 항상 이제 가장 CES에 목 좋은 자리에 놓고 이번에도 뭐 투명 디스플레이들 쫙 공면으로 배치해놓고 그 안에 또 샹들리에를 집어넣어서 딱 비주얼하게 야 그래도 LG가 꽤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딱 줬는데 이 TCL과 하이센스가 이번에 그 앞에다 딱 아예 뭐 LG를 잡겠다라고 이 옆에다 딱 붙여놓고서 했는데 기존에는 이게 뭔가 좀 어설픈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무시할 게 못 되네. 거의 그래도 겉보기에는 비슷하네 라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TCL하고 하이센스는 중국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인가요? 중국의 양대 TV 시장의 양대 기업이고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마켓 쉐어가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마켓 쉐어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삼성이 일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이제 1분기에서 3분기 정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 삼성이 한 대략 28.7% 그리고 LG가 16.5% 정도인데 TCL이 12.3%, 하이센스가 이제 한 9.7% 정도 됩니다. 네,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금액 기준으로 10%가 넘어섰고요. 네. 근데 이제 대수 기준으로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LG가 좀 뒤집니다. 네, TCL 하이센스가 대수론 이미 LG를 앞섰습니다. 텔레비전 대수를 LG 텔레비전이 더 비싸군요. 네, 그러니까 대당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LG가 좀 더 앞서지만은 이미 뭐 저가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다 잠식을 했고 근데 그걸로도 요즘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80인치 초대형 TV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역시 또 TCL이 LG를 앞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TCL이에요. 그래요? 80인치 이상이면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미 잠식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 삼성 LG에게 남은 시장은 소위 프리미엄 시장. 글로벌하게 프리미엄 시장은 대략 한 대당 $2,5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프리미엄 시장은 아직 점유율은 35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프리미엄급에서는 삼성이 대략 한 49%, 50% 정도 되고 LG가 이제 한 30% 정도 됩니다. 아직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데는 뭐 1% 정도 미만, 1%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붙잡고 계속 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CES에 내놓은 제품들, 프리미엄급 중심으로 내놓은 제품들이 성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뭐 디스플레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삼성과 LG가 선도적인 기술을 많이 시험해 봤지만은 이게 실패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거는 이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기술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하나하나 결국에 픽셀을 발광하는 이 소재들을 갖다가 기존의 LCD는 사실 이 백라이트가 있고 그 앞에 필터를 갖다가 바꿔서 이걸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RGB 색깔을. 근데 이 앞에 필터가 최근에 삼성은 뭐 QD 퀀텀 닷을 이용한 그런 것들로 해서 뭐 그래도 꽤 좋은 화질을 유지하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픽셀 하나하나를 아주 자그마한 LED로 만드는 이 기술이 요즘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적당히 작은 게 미니 LED고 그거보다 아주 작은 걸 받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의 기술이 마이크로 LED인데요. 마이크로 LED요. 마이크로 LED는 아직 이제 상용 제품이 나오기가 굉장히 이게 불량률이 높고 이게 비싸갖고 그거는 안 되지만은 이번에 이 TCL과 하이센스가 미니 LED 정도 기술로 해서 굉장히 큰 100인치급 제품들을 내놓아서 그리고 곧 시판하겠다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갖고 근데 직접 보니까 야 중국이 이거 쉽지 않은데라고 하던 부분들이 이번에 딱 보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런 약간 기술의 수준 면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 제품은 이게 진짜 최신 기술인지 뭔지 소비자들은 안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딱 봤을 때 괜찮네. 그리고 뭐 내구성 있고 가격 괜찮네라고 하면은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TCL 하이센스의 기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번에 밝혀진 대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입견은 중국 제품들 보면은 뭔가 크고 화려하게 딱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잘하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맞아요. 약간 여기 약간 삐뚤거나 약간 이 마감인 처리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역시 안 돼 이런 우리의 좀 안도감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뭐 갔다 오신 뭐 어떤 분 얘기로는 오히려 삼성 LG께 그런 약간의 단차가 보이는 게 있고 오히려 TCL 하이센스가 그런 것도 진짜 깔끔하게 해왔다. 물론 뭐 양산품에 가면은 얼마나 이 제품 질 컨트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적어도 갖고 나온 제품들로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걸 갖고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만 이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이 아무래도 최첨단 기술력에서는 아직 삼성 LG가 좀 앞서기 때문에 이번 TCL 하이센스가 이 중소형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나오고 또 체험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부스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뭐 집에 거실에 큰 뭐 80인치짜리 TV 한 대 놓더라도 그래도 많이 쓰는 거는 이 TV 모니터, 이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 한 뭐 3, 40인치짜리도 그렇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도 또 사람들 게임 즐기는 분들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런 쪽의 제품들도 상당히 화질 좋은 것들 주사율 높은 것들 갖다가 들고 나와서 직접 시연해보게 하고 하니까 많은 써본 사람들이 이 정도 중국의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많은 사용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거실에서 다 같이 텔레비전 보는 문화는 훨씬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그렇지만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 게임 기기 같은데 콘솔에 연결해가지고 게임하고 이렇게 각자 사용하는 거는 또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런 쪽 수요가 요즘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고성능 제품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중국 업체들의 라인업이 강화됐다는 걸 이번에 아주 여실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게 그 기업들의 전략인가요? 그러면? 지금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급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술이 쫓아오고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 시장 잠식을 노리는 거는 그쪽에서부터 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역시 대세는 AI 가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가전 쪽에서도 이번에 TCL이나 하이센스가 들고 나온 게 이 짝퉁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보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AI 가전이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가정 반려 로봇이나 그런 게 작년에 삼성이 내놔갖고 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래서 재밌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뭐 이번에 중국 업체들도 보란 듯이 그런 걸 내놓고 그래서 동반자 로봇 에임이라는 것들도 많이 빨빨빨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반려견처럼 보였고. 반려 네네. 로봇.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뭐 삼성도 올해 출시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도 뭐 우리도 금방 출시할 거다라고 해서 거의 맞불 놓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 안에 들어가는 TV 안에 여러 가지 AI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뭐 크게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스마트 안경 같은 것도 전시해 놨는데 스마트 안경 우리가 왜 스마트 안경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누가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딱 번역기 읽어서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음성 인식해갖고 이 스마트 안경에 쫙 이 번역 텍스트가 뜨게 하는 뭐 그런 게 SF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것도 만든다는 건가요? 그것도 갖고 나왔다는 구글 글라스 겁니다.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구글 글라스 나오고 뭐 전시 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이게 사실 요 스마트 안경 관련된 광학 관련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갖고 좀 둔탁하고 좀 불편하고 별로 이게 안 좋았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브레이크스루 이뤄낸 작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기업 기술들을 갖다가 재빨리 사온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에서 어쨌건 자기네 제품을 막 포장을 해서 이번에 내놓아서 어쨌건 소비자들 인식에는 중국 업체들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꽤 보기에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여기 붙어갖고 이게 진짜 제품으로 나오면은 매력적이겠는 걸 이 정도 인식 기대까지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스마트 안경도 구글 글라스만큼이나 괜찮아 보였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니면 그래도 내놓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런 정도? 아직은 내놓는 데 의의가 있겠지만은 중국 업체도 기반 기술력은 갖고 있다. 웬만큼 이 획득은 했다라는 부분을 적어도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데는 성공했죠. 물론 내실이 얼마나 있느냐는 조금 더 까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텔레비전 시장에서 네. 좀 게임용이나 이렇게 그 컴퓨터 모니터용으로 많이 쓰이는 30인치, 40인치 좀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 시장 점유율까지 많이 치고 올라와서 대수로는 LG전자를 제칠 정도로 TCL 하이센스가 올라왔고 프리미엄급 뭐 100인치 되는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은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 삼성 LG가 앞서 있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CES에 전시된 걸 보니까 충분히 품질이 중국 기업들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첨단 제품인 글라스 같은 것들도 스마트 글라스도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네. 야, 위협적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 같은 업계에서 좀 보아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불편한 데자뷰가 드는 겁니다. 어떤 데자뷰죠? 이게 20 몇 년 전에 딱 그때 상황이랑 오버랩 되는 게 그때 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처지를 지금 딱 대입해 보면은 지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서 보이는 것 같아 갖고 되게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사실 20년 전, 30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일본 기업이 당연히 원천 기술 면에서 앞서던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막 한국 삼성, LG가 이런 가전 전시회 여러 가지 제품들 갖고 나오면은 뭐 쟤들 좀 노력은 한다. 근데 아직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에 비해서 이런 게 좀 떨어져. 막 그런 거 갖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걸 맞아요. 자기 위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소니나 도시바 이런 제품 뭐 텔레비전 노트북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그렇죠. 비싸고 그 당시 뭐 브라운관 시절에 막 트리니트론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소니는 색감이 뭔가 좀 달라. 이게 맞아요. 사실 그런 쪽에 훨씬 기초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드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막 이제 폄하하다가 결국에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우리 삼성 LG한테. 그게 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과거 브라운관 기술이 완전히 구식화가 되고 LCD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가 대세로 넘어가면서 혁명이었죠. 그 두꺼운 텔레비전이 확 얇아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대세 요구가 사이즈가 팍팍팍 늘어나는데 삼성 LG는 약간 뭐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 크기를 빡빡빡 늘려가면서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그거에 확 반했던 거죠. 아니 뭐 그
디스플레이 작은데 조금 더 색깔 좋다는 것보다는 확실히 큰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막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어떤 기술의 전환점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가전이라는 흐름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기술들도 뭐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 LED 기술이 또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뭔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차피 TV 사이즈는 뭐 집이 저희가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뭐 100인치급 되면은 웬만큼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고 거의 뭐 포화됐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미세 요 화질 경쟁이랑 그다음 적당한 가격 문제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나올 수많은 AI 서비스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게 이미 쫓아왔다는 사실은 야 과연 이 앞으로 경쟁에서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픽셀 하나하나가 다 LED인 그 기술이 지금으로선 제일 화질을 좋게 만드는 마이크로 그렇죠. LED 기술 그건가요? 네. 거기서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보여줬다. 네, 물론 뭐 이미 삼성, LG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양산 단 수준으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고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뭐 QD-OLED나 그런 걸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뭐 마이크로 LED 제품이 막 나와 있는 거는 아닌 거군요. 네, 아직은 뭐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건가요? 뭐 QD-OLED나 뭐 우리가 흔히 뭐 이제 QLED라고 해서 양자점 QLED. 퀀텀 닷 많이 선전하게 있는데 광고에서는 그거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시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건 그 Q자 붙여갖고 우리가 이것저것 겉보기에는 멋있게 하는데 속으로는 좀 애가 지금 타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쪽 지금 기술이 약간 기술적 장벽에 막혀갖고 쭉쭉 못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중국은 막 쫓아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좀 다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여기에 중국의 지금 또 가뜩이나 여러 가지 밀어내기 또 수출이 본격화될 위기인데 당장 올해 이제 TCL이나 하이센스 이런 데서 한국 쪽에 수출을 굉장히 강화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해 지금도 양판점에서 보이고 있지만은 많이 내놓을 거예요. 이거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랬을 때 이게 딱 그걸 중국에 대한 편견 없이 한번 쫙 봤을 때 거기에 처음엔 좀 어렵겠죠.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조금 쓰이다 보면은 항상 뭐든지 그랬거든요. 저희가 일본을 꺾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엔 삼성, LG가 다 뭐 별로 안 좋은 인식을 받다가 내놔 보니까 옆에 놓고 보니까 별 차이 없네. 그러다가 이제 삼성도 왜 우리가 보르도 TV 같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디자인 좀 멋있게 금형 기술 좋게 아래쪽까지 매끈하게 뽑아내니까 이거 굉장히 멋있겠다 집에 놓으면은 그런 생각에 하나 둘 사서 써보니 이거 괜찮은 걸? 라고 하면서 인식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삼성께 일본 그렇죠. 거보다 훨씬 비싸고 고급 제품으로 그렇죠. 일본 제품이 거죠. 거의 다 퇴출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까딱하다가 지금 막 이 중국 제품이 공략할 때 그리고 이때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한 앞으로 5년 정도에 진짜 놓고서 비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써볼까라고 하다가 시장의 인식이 확 돌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확 와닿네요. 한국이 일본 되고 중국이 한국 된다. 삼성이 소니 되고 하이센스가 삼성이 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미래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일본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밀렸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전략과 그런 뭐 적당한 우리가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제품 내놓는 제품 전략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런 식으로 승부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눈 팔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지금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CES에서도 뭔가 좀 보여줬나요? 그게 좀 약간 아쉬운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이 임팩트 면에서 기술력이 아니라 임팩트 면에서 이 TCL이나 하이센스보다 떨어졌다라는 평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게 없었다 이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은 최근에 이런 면에서 작년에 또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그렇게 최첨단 제품 과시보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삼성이 추진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성능만으로 이제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초연결 시대에 맞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가전제품의 이 여러 가지 소비자 경험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역시 AI 가전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이 제품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 갖고 그리고 소비자의 우리 생활 속의 니즈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앞서서 미리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와 우리 가전 속에 우리 가전 제품들이 정말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해주는구나라는 쪽을 지금 높이려는 방향으로 계속 전략이 가고 있는데요. 전략 자체는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네네. 사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우리 이 가전의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방향과는 일치한데 문제는 이게 사실 지금 뚜렷하게 와우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움을 주는 어떤 네. 이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 우리가 IT 트렌드에서 뭐 소비자 개별 맞춤화 그리고 뭐 개인화 이런 얘기들 사실 식상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 표현 자체는 식상해요. 네. 뭐 근데 지금 AI도 뭔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AI에 맞게 이게 정말 그 수준이 올라갔나라는 부분에서 이게 딱 임팩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원래 또 이렇게 된 사정이 뭐가 있냐면 삼성이 이걸 그 전부터 너무 일찍부터 해왔기 때문에 옛날 기술로 그런 이 소비자 맞춤화를 갖다가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리니까 지금 또 그거에 맞게 바꾸느라고 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방향은 맞게 잡고 과거의 기술로 가고 있었는데 또 이제 파괴적인 AI가 나오면서 그걸 다 갈아 끼우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만한 이 충분한 성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후발자 이점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는 걸 수도 바로 있겠네요. 이럴 때가 후발자 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선발자는 과거의 레거시에 묶여갖고 그거 체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후발자는 지금 나온 가장 좋은 기술만 딱딱 체리 피킹해서 쫓아가면 역량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나가기도 쉽고 조직의 저항도 적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지금 다들 마음 졸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HBM을 못 따라가지고 AI 시대에 뒤처지게 생겼다. 이 얘기만 많이 했지 사실은 가전 부문에서 뭐 텔레비전이 많이 팔리네 적게 팔리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 소위 얘기하는 삼성은 크게 보면 DS 부분이랑 이런 반도체 부분이랑 DX 이런 전자제품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그 DS 부문의 위기였고 사실 DX 부문은 그동안 이게 좀 잠잠했었는데 그나마 좀 어쨌건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DX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내부의 고충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DS 부문에서 발생한 정도의 가시적인 위기는 아니지만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혁신을 통해서 벌려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전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가요? AI 반도체 이쪽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반도체 쪽이요? 네. 그러니까 가전이 이게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작년 대충 뭐 연결 기준으로 제가 따져 보면은 반도체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한 60조, 70조 원 그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요. DX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DX가 거의 한 180조, 2배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소위 무선, 그러니까 지금은 MX죠.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가 갤럭시 만드는 휴대폰 그쪽이 한 110조 그 정도 나올 거고요.
이 TV 만드는 쪽에 VD 사업부인데 VD 사업이 한 30조 원. 어유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 다른 생활가전 지금은 DA죠. DA 사업부가 한 26조 역시 30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뭐 삼성이 뭐 전반적으로 뭐 거의 250, 300조 규모라고 봤을 때 한 뭐 이 디스플레이와 요 가전 제품이 줄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봤자 이 DX 전체에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우리의 자긍심을 많이 높여주는 부분은 이 여러 가지 뭐 호텔이라든가 여러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 가정에 삼성 LG가 박혀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께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가보면 이제는 뭐 월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삼성 LG 세탁기 이런 건조기 같은 게 놓여 있고 딱 그 거실에는 삼성 TV가 놓여 있다는 삼성 LG TV가 놓여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전제품 같은 거 깔맞춤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각 집집마다 삼성으로 깔맞춤한다든가 LG로 깔맞춤한다든가 그런 게 그래서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1위면은 다른 것까지도 그걸 떠받쳐주기 그런 시너지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지 않나 소비자 인식이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 AI 시대에 사물 인터넷까지 이렇게 엮이면은 사실 네. 냉장고나 텔레비전 이런 기기들이 좀 역할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시스템을 써가지고 이 집안을 다 컨트롤한다. 외부에서도 다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뭐 찌개도 끓이고 뭐 냉장고에서 그 냉장고에 보관도 하고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고 이것까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냉장고 텔레비전도 다 구글 제품이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이 있어 왔는데 요즘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이 전혀 다른 이 가전기기가 새롭게 부상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이 가전제품의 AI화가 확 발전되지는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인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게 AI화의 이 선두주자는 뭐 TV나 냉장고나 이렇게 뭐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스마트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바꾸는데 별로 부담 안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덩치 큰 가전제품들을 맞춰서 바꿔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로봇 얘기다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진짜 종류의 AI 로봇들이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주변에 갑자기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맞춰서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집안에 AI 가사 도우미가 한 명 딱 생겨갖고 걔네가 일하기 편하게 다른 이 TV나 가전제품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 중국에서 AI 로봇도 잘 만드나요? 그게 지금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이번 CES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AI 로봇 기술이 만만치 않다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AI 로봇 젠슨 왕이 딱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미래는 AI 로봇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쫙 보여준 로봇 중에 6개인가 7개인가가 그때 중국 제품이었죠. 그렇군요. 네. 중국이 지금 지난 10년간 제조 2025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주 잘 쌓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봇 관련된 여러 부품 생태계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로봇 관련 기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로봇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분명히 중국은 이걸 이용을 해갖고 중국 가전제품들이 이제 가전업체들이 그런 쪽부터 이제 새롭게 치고 올라올 겁니다. 우리 삼성, LG도 그거에 맞상대하기 위한 이 AI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골치 아픈 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지금 그만큼 가격을 싸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진짜
출혈 경쟁을 해왔을 때 결국에 삼성, LG도 큰 거는 어느 시점에선간 다 치킨 게임 하면서 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쟁쟁하던 이 일본이나 미국, 유럽 업체들을 꺾을 때 결국에 이 우리 한국의 강력한 가성비도 밀고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이 일본 제품 좋지만 비싸서 못 써라는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면서 결국에 시장을 장악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단가를 맞추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지 않나. 휴대폰은 지금 뭐 베트남 생산으로 그동안 계속 이걸 가격을 낮추고 피해 왔습니다만은 로봇은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네. 워낙 다양한 이 부품 업체들이 같이 엮여진 문제여서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될 만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생각해 보면 사실 로봇 청소기나 반려 로봇 이런 거 드린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좀 싼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리 심리가. 그런데 하나 딱 들여놓고 보니까 로봇 청소기나 반려 로봇 중심으로 해서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뭐 도어락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어. AI로. 웹에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할 수.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호환 잘 되는 걸 사야 되겠네. 근데 텔레비전 바꾸려고 보니까 중국 제품 별로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삼성 제품하고 거의 비슷한데 더 싸. 그럼 확 바꿔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섭다 그거. 우리 삼성, LG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방향을 알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도 스마트 띵스라는 걸로 다 연결하고 있고 계속 지금 삼성, LG도 그런 점을 강조해 오곤 있습니다만은 그게 뚜렷하게 그렇다고 해서 후발 업체들에 비해서 이게 이런 면에서 낫다라는 걸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방향은 맞게 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직은 안 보인다. 옛날 동료들이 눈에 밟히셔서 지금 조금 완화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각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관련된 일을 해봐서 알지만은 경각심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항상 마음이 급하다고 이게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 무섭게 치고 따라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 특히 가전, 그리고 특히 로봇, 가정용 로봇, 여기서 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지켜갈 수 있을지, 한국이 일본 되고 중국이 한국 되는 날 오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지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5년, 10년간의 진짜 관전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지켜내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먹고 살만하게 그런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